라이브 진주.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진주 아나운서 안유리입니다. 경남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수개월 동안 한 학생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의 정도가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가혹행위들인데요.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몸에 소변을 누거나 침과 가래를 뱉기도 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의 소재가 너무 잔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직시해야 할 것 같고요. 이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이브 진주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는 뉴스콕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와 함께하고요. 아마 층간소음 한 번쯤 겪으셨을 텐데요. 이 사소한 소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층간소음이 뭔지,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을 찾아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민주 리포터의 일단 갑니다에선 층간소음이 없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서 그 비결이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순원체라는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고 최근엔 인격예술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하고 우리 지역은 물론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국내 최초의 글씨 콘서트를 여신 순원 윤영미 한글서예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주 격주로 라이브 진주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고 있죠.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주 검색하시면 KBS 진주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더 풍성하게 방송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진주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 시상식에서 남해 행복 베이커리 김상식 씨가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어른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식 씨는 매일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만든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김상식 씨가 나누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빵, 2번 떡. 저희 라이브 인터뷰 시간에 이 김상식 씨를 만나보기도 했었죠. 아침을 굶고 배고픈 어린이가 없는 날을 꿈꾸면서 20년 넘게 이것을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김상식 씨가 나누고 있는 이것 뭘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번 빵, 2번 떡. 정답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에서 라이브 진주 검색하시고요. 1:1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주요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리는 뉴스콕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콕 어떤 걸까요? 네, 기자라서 가끔 취재차 지방의회 회의록을 살펴보거든요. 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을 하니까 믿고 인용을 하는데 네.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경남도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규헌 경남도의원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논란의 그 발언을 하고 나서 회의록 자구를 수정했다면서요? 네, 전혀 말하지 않았던 어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예. 의원 자격으로 공식 회의에서 뱉은 발언인데도 말이죠.
의회 사무처도 이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누리집에다가 올렸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비판은 당연하고 회의록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예, 우선 그 문제가 된 발언이 뭐였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19일이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성폭력 상담소, 여성단체 등에서 일해온 경남도 교육청 자문위원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 연애자들입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이 곧바로 혐오 논란을 낳았고요. 도의회 누리집 영상회의록에는 아직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임시회의록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동성 연애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취지가 달라지죠. 예. 참고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올린 회의록을 말합니다. 예. 이 임시 회의록을 한 차례 공개했다가 또 지웠다면서요? 네, 지난달 말 공개를 했다가 지난 4일이죠. 4일 기준으로 회의록을 지웠습니다. 예. 도의회 의사 담당관실 기록 담당 관계자는 자구 수정 때문에 회의록을 잠시 내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근데 5일 다시 올린 교육위 임시회의록에 이 발언이 박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의원 자구정정 요청을 받아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의록이라는 중요한 기록을 수정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이고요. 의회 규정상 자구정정 요구는 발언 취지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칙이 있으면 물론 예외도 있긴 하죠. 이 법조문이나 숫자 같은 걸 착오로 잘못 말을 했다거나 예. 간단한 앞뒤 문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 비슷한 어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기록 착오나 오탈자가 있을 때만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위에서는 말을 하다가 끊긴 부분이라면서 특정 어휘를 유사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로 수정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안팎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초 발언이 나왔을 때 25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정의원의 사퇴까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원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회의록 자구 수정을 했죠. 네. 일부 자문위원은 법정 대응까지 하려고 이 회의록 공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실제 말하지 않은 문구를 추가한 회의록이 덜컥 나와버린 거죠. 바깥 반응은 이렇게 여름 더위만큼 들끓는데 예. 도의회 내부에는 이 열기가 안 닿는지 에어컨이 좀 센 건지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예. 이 김진부 의장은 개인 문제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명확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윤리위원회 회부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박병영 교육위원장은 순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직설적으로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추적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선시대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관이라는 직책을 중요시했다. 저희가 이렇게 배웠죠. 예. 이 사관 기록인 사초, 이 사초는 실록 편찬 전까지 아무도 열람을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리가 없었을 도의원이지만 좀 중요성을 알아서 수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예. 가볍게 여겼든 또 무겁게 여겼든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듯하네요. 두 번째 뉴스 콕 전해주시죠. 네, 평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얼마나 동참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 다회용 컵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커피 테이크아웃 하더라도 빨대만큼은 절대 쓰지 않는 식으로 이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생활 속에서 조금 실천할 수 있는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은근히 실천으로 옮기려면 마음도 먹어야 하고 노력도 필요한 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인데요. 그 어려운 걸 밀양시청 카페 아리랑은 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기준 밀양시청 청사 내에 카페가 있거든요. 예. 아리랑이라고. 이 아리랑에서 일회용 컵
90%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90% 이상 쓰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네. 원래 종이컵, 플라스틱 컵 이런 일회용 컵을 하루 한 200개 이상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일부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빼고는 쓰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수북했던 일회용 컵 쓰레기통이 텅텅 비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네,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실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밀양시청 환경관리과도 당연히 나섰겠죠. 요즘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달 청사 곳곳에 안내 문구를 일단 내걸었고 지난 5일은 아예 1시간 동안 직원들이 안내판도 들고 어깨띠도 이렇게 둘렀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이제 고생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이렇게 나섰던 덕분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 절제 분위기가 지금 청사 내에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여서 결국 청사 내 카페 일회용컵 사용률도 확 줄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들 테이크아웃용 텀블러를 지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매장 내 플라스틱 컵도 유리컵으로 아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이 소식을 알지 못한 시민 일부만 부득이하게 테이크아웃용 종이컵을 받아갔다. 그리고 뭐 거의 안 썼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카페 말고 또 사각지대가 한 곳 있는데 바로 사무실 내에 이제 종이컵 사용이더라고요. 이것도 환경관리과에서 나서가지고 이달 들어서 이제 사무실 내 종이컵 사용 자제하자 이렇게 이제 잔소리도 좀 하시고 네. 다회용 컵도 배치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속성 계속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좋고 뭐 그래서 이어질 것 같지만 또 이게 단기간 하고 많은 식으로 여기서는 또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밀양시는 이번 주에 계속 점심시간에는 캠페인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캠페인을 할 예정인데 이게 무뎌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대상 지역을 본청 청사 수준에서 아예 읍면동과 산하기관까지 넓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뭐 한때 텀블러 사용 분위기가 불같이 청사 내에서 확산을 했다가 삽시간에 사그라진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듯하니까 어쨌든 응원을 해야겠고요. 물론 저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네요. 의지를 맞습니다. 가지고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콕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할 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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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꼭 바꿔야 된다. 혹은 이건 꼭 칭찬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등등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할 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내드리는 내용은 KBS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진주에서 가족이랑 살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주말 되면 저희 집에 애가 없는데 조카가 놀러 오거든요. 근데 아직 4살이라 어려가지고 맨날 막 뛰고 그러는데 밑에 층에 진짜 되게 죄송한데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기회 되면 맛있는 거 사서 한번 내려가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리고 개가 2마리 있는데 엄청 활달한 애들이어가지고 맨날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밑에서 아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 그 공동주택에서 산다는 게 일단 저희가 지금은 피해를 좀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또 위층에서 어떨 때는 소음이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도 조심조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매너를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낮에 제가 그 집에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공사 같은 거 이제 낮에는 괜찮을 줄 알고 이제 좀 뚝딱뚝딱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이제 또 자려고 하면
계속 걸어 다니는 소리 어떻게 보면 좋은 아파트나 이제 주상복합 같은 거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방음 공사 같은 게 많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좀 조심히 슬리퍼 신고 뭐 애기들 기르시는 집이면 밑에 매트 같은 것도 깔고 이렇게 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반려견들도 위층보다 저희 옆집에 사는 개는 가끔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 개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짖거나 하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은 키우실 때 분리불안이나 이런 게 많으면 개들이 많이 짖거나 이제 주인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런 개들이 많아서 그런 교육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보시고 많이 따라해서 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분리불안 때문에 많이 짖어서 주변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아파트가 너무 많고 위아래로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은데 서로 배려하고 매너 잘 지켜서 조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KBS 진주방송국은 층간소음에 대해 이해하고 더욱 소통하는 공동주택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특집 방송 5부작 이해하는 층간소음을 사전 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KBS 진주 유튜브 채널과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해하는 층간소음 특집 방송 영상과 쇼폼 콘텐츠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KBS 진주 라디오 특집 이해하는 층간소음 첫 번째 이야기, 층간소음이 궁금해를 보내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체 이 층간소음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해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장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민주거혁신실 뭔가 거창해 보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국민주거혁신실은 LH의 핵심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 신설된 조직인데요. 최근 국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저출생이나 층간소음,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같은 정책 이슈를 중점적으로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사안들을 보다 면밀하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서까지 신설이 된 건데요. 특히나 이 층간소음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층간소음 개선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는데요. 네. 바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민주거혁신실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많이 듣는 말, 단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체감입니다. 예. 지금까지 많은 제도, 정책들이 나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에너지가 저희 고객인 국민분들께 체감하시는 분야에서 발휘되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대체 층간소음이라는 게 뭐기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법상 층간소음은 넓은 의미로 거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다른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층간소음은 다시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누는데요. 네. 직접 충격 소음이란 바닥이나 벽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전달되는 소음이라 하고요. 음악 소리나 TV 소리처럼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직접 충격 소음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뛰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바닥 충격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닥 충격음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이 바닥 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층간소음도 일종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리와 소음을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보다도 참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소리를 듣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듣는 것보다 조용한 집에서 듣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들리고 신경이 쓰입니다. 네. 더욱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라는 심리적인 환경 또한 층간소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원이 이웃집으로 명확하고 불만 대상이 특정되다 보니 더욱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고달픈데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없나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좀 실제로 조금 신축 아파트는 층간소음이 덜한 편일까요? 사실 공동주택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 법적 기준도 점점 높아져 왔고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품질이 높아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비싸면 더 튼튼하고 층간소음에 강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욱 많은 비용을 투입됐다면 소음이 덜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크든 작든 층간소음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특별히 민감한 걸까요? 층간소음 갈등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전체의 60%가 넘는 가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겪다 보니 갈등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는 집에서 맨발로 생활을 하죠. 이런 주거 문화 또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를 깔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집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소음을 흡수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주거 문화 특성상 층간소음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데요. 예, 그리고 나는 조용히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웃은 도저히 정말 저 집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소음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다르더라도 법적인 기준이 높으면 갈등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택법은 공동주택 건설 시 충족해야 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실내 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지을 때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에 대한 성능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사업자가 지켜야 되고요. 입주 후에는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주민들이 준수해야 하는 활동소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활소음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으므로 입주민들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배려와 이해심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인 기준이 높아지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소음이 전혀 안 들리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과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할 게 많습니다. 법 기준도 그렇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정립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강화가 아니라 충분한 좀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법적 기준이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일명 발망치라고 하죠. 네네. 쿵쿵거리는 위층에서의 그 발소리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층간소음의 종류가 다양하죠. 네,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늦게 귀가하는 분들의 발소리라든가 새벽 시간에 믹서기나 안마기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개인 방송을 하면서 내는 소리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고요. 네. 밤낮이 바뀐 분들의 생활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소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하는데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시간인데요. 이때는 주간보다 5dB 강화된 소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지어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는 44dB이 기준이고 2025년부터는 41dB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야간에는 이웃들도 자야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소음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리 크기가 그 강화가 되어 있는 건데 혹시 바닥 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윗집 말고 다른 집에서 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바닥 충격음은 바닥이나 벽 고체를 진동시켜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 감쇄가 적어서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데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아랫집에서 들리는 충격음이 바로 윗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나 진동이 벽을 타고 다른 세대에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벽을 타고 들리는 바닥 충격음은 다른 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경량 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음, 구두 소리나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있고요.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음, 뛰는 소리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말하죠. 그렇군요. 사실 직접 층간소음을 겪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층간소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소음원이 반드시 윗집은 아니라는 건데요. 모든 방향으로 분산되는 진동의 특성상 대각선의 이웃집, 심지어는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일 수도 있어요. 간혹 윗집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경비실을 찾아갔더니 윗집은 빈집이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이런 오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귀신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집에서 발생한 소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소음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한 캠페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공동주택은 위아래 양옆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복수와 보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담긴 배려 조금이면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술적인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르면 복잡하지만 알면 사실은 간단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나왔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혁신실 김수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현장을 찾아 어디든지 출동하는 일단 갑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갑니다에선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민주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에 살지 않는 이상 정말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기사 사실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2008년 판결 중에서는 이 시공사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윗집은 일반적인 생활을 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차단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판결문에서는 시공사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150만 원 이상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원고가 150만 원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한도로 판결한다고도 덧붙여 있습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 간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한 판결인데요. 네. 아랫집은 윗집을 소음으로 또 윗집은 아랫집을 무단 동영상 촬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윗집에 거듭된 소음에 아랫집은 건너편 건물에서 윗집의 동영상을 촬영한 건데요. 네. 법원은 이를 초상권 침해로 보아 5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고요. 또 한편 사건에서 법원은 아랫집이 제출한 핸드폰 소음 측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했던 이 수치를 증거로 받아들여서 역시 아랫집에 대해서도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서로 간에 배상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도 윗집의 층간 소음이 계속 이어졌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아랫집은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청구에선 이 손해배상액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의 손해배상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 간에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모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받는 건 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 중 하나인데요. 법원은 아랫집에서 제기한 윗집의 소음이 일정 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그 이웃 간의 사이가 정말 심각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많죠. 네. 사소한 다툼이 살인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강력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층간소음 분쟁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에 있는 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하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층간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입주민들끼리 잘 협심해서 이 층간소음 분쟁을 최소화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안내방송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곳의 안내방송은 조금 색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실제 입주민의 목소리를 활용한 건데요. 먼저 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안내 방송 중에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살기 좋은 청주파크 만들기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작은 발소리도 아랫집에서 큰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발견 소리를 더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의자는 끌지 말고 들어서 옮겨주세요. 세 번째,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은 청소기와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나에게 가족인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가 주변에게는 괴로운 소음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짖는 반려동물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다섯 번째, 인테리어 공사나 모임이 있을 경우 미리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의하여 주신다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야무지게 안내방송을 잘하는지 협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공동주택에 직접 살고 있는 입주민 어린이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진짜 이웃의 목소리이기도 하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동주택은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직접 찾았는데요. 네. 방금 들으셨던 바와 같이 입주민들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층간소음 안내 방송, 그리고 또 조용한 윗집 제보 칭찬 릴레이 프로젝트, 층간소음을 주제로 한 샌드 아트 체험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체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럼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었던 건지 또 민원이 다수 해결될 수 있었던 그 자세한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 공동주택은 한창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바로 그 시기에 입주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갖은 민원이 폭발하던 시기였고요. 예.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만들게 된 건데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 해당 공동주택 조혜순 관리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갖가지 이웃 간의 분쟁이 좀 많기는 했는데 그중에 층간소음이 굉장히 거의 폭발적일 정도로 문제가 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입주자 대표들이랑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라 서로 이해하고 좀 소통하면서 분쟁을 좀 완화하길 좀 기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일단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분쟁이 잦은 세대들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해서 좀 중재를 하는 방안으로 갔었고 그 외적으로는 알아주세요 콘테스트라는 이벤트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랫집을 위해서 층간소음이 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윗집에서 층간소음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 아니면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한 사진 어쨌든 층간소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저희는 아파트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쪽 아파트 앱에다가 사진을 인증샷을 올려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글을 좀 게시해달라고 했어요. 아래층에다가 나 사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주세요라는 느낌으로 좀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공동생활 이런 내자로 해서 주민들의 자기들이 좀 생각을 사행시 비슷하게 좀 그림이어도 되고 사행시여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저희 아파트 앱에 공유를 해서 각각의 생각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주된 원인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뭐 샌드아트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교육도 진행을 했고 이 층간소음 저감 릴레이 프로젝트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당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 정윤희 씨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에 아래 누가 사는지 알면 조금 더 이제 조심하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윗집에는 이런 분이 살고 아랫집에는 또 이런 분이 사시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 윗집을 칭찬하는 그 릴레이 칭찬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저희 집에서는 윗집 분이 정말 조심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더 고마워서 더 조심을 하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또 저희를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조용하다고. 그게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만날 때도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뛰는 거다, 괜찮다, 뛰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애들이 있을 때 뭐 이제 좀 더 늦은 시간에는 더 조심을 시키고
매트도 더 깔고 의자 같은 데도 그 소음 방지하는 그런 것도 더 깔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좀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릴레이 이벤트를 하면서 서로 이웃 간에 알게 되고 공감대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이제 좀 유대감 같은 게 생기면서 더 조심해야지 좀 이런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더 생기고 좀 뛰는 소리가 가끔 날 때도 있고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사실 안 들릴 수는 없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들리더라도 오늘 뭐 누가 놀러 오셨나? 오늘 뭐 청소를 뭐 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시끄럽고 이게 아니라. 네, 결국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선 우리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민주 리포터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라 쉬 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요. 글씨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신념으로 순원체라는 자신만의 글씨체를 만들고 최근에는 인격예술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해외를 무대로 서예 전시와 공연 활동을 하면서 국내 최초의 글씨 콘서트를 연 순원 윤영미 한글 서예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이렇게 라이브 인터뷰 지난번에 한번 뵙고 네. 또 두 번째로 만나 뵈니까 반가움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그 순원체를 만들고 계시다고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순원이 호인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서예가로서의 제 아호입니다. 죽순순자에 동산원자를 사용하는데 한자로 써져 있죠. 네네. 네.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이 지금 한글 서예가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한자 이 호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네네. 제가 30년 넘게 사용해온 호이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대학 시절에 죽순순이라는 게 굉장히 생명력이라든지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를 가지고 이 한자를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뵈서 저에게 이 죽순순자와 맞는 한자를 호를 한번 주십시오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순원이라는 호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호인데 그러면 이 순원체는 또 어떤 글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람들이 순원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저 개인적인 어떤 서예가로서는 굉장한 영예고요. 이게 저의 어떤 브랜드가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네네. 근데 서예가 이렇게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어떤 브랜드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현대 서예 같은 느낌도 들고요. 부끄럽지만 굉장히 감사한 순원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제 기질만큼 아주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영미 작가님의 그 자체가 녹아있는 바로 순원체인 건데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이 순원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니까 자유로운 느낌도 들고요. 뭔가 뻗어나가는 느낌, 그 어떤 힘이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참 말씀하셨다시피 작가님과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보면서 저를 닮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이 글씨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힘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지만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글씨에도 나오는 것 같아서 글씨가 곧 그 사람이다. 그 서예 개인의 어떤 아주 입각한 글씨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닌가. 그렇군요. 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정말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한글 서예를 보신 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은 제 글씨 앞으로 모든 시선들이 모이는 걸 제가 바라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는 그 글씨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글씨는 사람들은 오감이 있다라는 표현도 해주시고 또 되게 한글인데
회화적인 느낌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 캘리그라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글 서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 우리 한글 서예에 입각해서 아주 자유로운 우리 한글 꼴을 가지고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규율이 있지만 규율이 없는 듯하고요. 삐뚤빼뚤하지만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글자의 대소라든지 길고 짧음 아주 자유분방하게 우리 한글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관람객분들이나 또 네. SNS를 통해서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작품과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서예가들도 SNS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개인 페이스북에 제가 서예가가 작업하는 모습과 아니면 서예가의 글씨 그리고 서예가의 인연들을 제가 사진과 글씨를 이렇게 매일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제가 가장 너무 기분 좋게 들었던 게 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서 굉장히 글씨가 우리 한글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그런 우리 한글, 우리 문자로만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네. 제 글씨를 보는 순간에 그 한글의 존재감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서예가로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더 작품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어떤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의지가 담긴 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또 처음부터 이 한글 서예를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첫 개인전도 한자 서예전을 네네네.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한글 서예의 매력에 빠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서예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한자 서예, 문이나 사군자, 정각 모든 영역까지를 사실은 다 한 서예가입니다.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면서부터 제가 서예가가 노출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노출이 되는 순간에 제가 중국에서 어딘가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자를 쓰고 있어요. 그 한글이 아닌.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나도 쪽팔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 한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 방송에도 출연을 했죠. 그 트리키의 한국문화원에서 제가 개인전 초청이 돼서 개인전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한글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는 K 서예의 그 위력을 마음껏 또 알려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간의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대중입니다. 대중이 공감하는 서예를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전통 서예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냥 단지 혼자의 수련만으로 이렇게 하는 서예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하는 서예라야만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서예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국내 최초의 글씨 콘서트를 네. 여셨다고요. 글씨 콘서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예가 대부분 이렇게 평면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전시장에서 이렇게 작품이 걸리는 그러게 되면은 이제는 그 전시장을 가는 한정된 어떤 독자란다 대중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제가 공연서예, 입체서예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거는 이제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여기에 이제는 서예가 믹스가 되는 거예요. 접목이 됐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아주 거대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대중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보면서 좀 더 서예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그런 서예를 하다 보니 예술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서예. 이게 글씨 콘서트가 되어졌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말 대중 속으로 이렇게 쉽게 녹아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또 될 수가 그럼요. 있겠네요. 그냥 놀면서 하는 서예예요. 네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 다음 글씨 콘서트는 혹시 언제 있을까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수없이 계속 글씨 콘서트는 크고 작게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어떤 강연장에 서거나 아니면 강연장에 섰을 때 또 이제는 작은 콘서트들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얼마 전에 있던 제 북 콘서트에도 글씨 콘서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서예가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 글씨 콘서트를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네, 상상만으로도. 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책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 최근에 책이 나왔죠. 정말 발간 후에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지금도 아주 바쁜 중이고요. 네네. 제가 한 달 전에 그 서예가의 에세이 그 인격 예술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아주 오랫동안 쓰던 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제 평생에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을 남에게 이렇게 건넨다라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제가 저에게 아주 거대한 명함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책이란 걸 통해서. 책.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네. 지금 끝날 시간이 다가와서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책 표지에 붓으로 금기를 깨는 예술가가 전하는 삶의 카타르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가님 어떤 금기를 깨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제 삶이 글씨 콘서트를 하고 있거나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서예가로 쓰는 금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오셨는데 다음 목표를 또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까운 목표가 지금 현재 이제 책이 나와서 이 책도 이제 서예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으로 이렇게 북토크와 작가와의 만남을 이렇게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끊임없이 네, 또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예, 정말 붓으로 매 순간 금기를 깨는 서예가 순원 윤영미 서예가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서여기인 글씨가 곧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우리 작가님의 좌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작가님이 그려나갈 그 붓 끝에 어떤 자유로움과 그런 또 삶이 묻어날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순원 윤영미 서예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진주 퀴즈 내드렸죠.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 시상식에서 남해 행복 베이커리 김상식 씨가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어른이상을 수상했는데요. 김상식 씨가 나누는 이것이 뭔지 맞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 빵이죠. 네, 정말 김상식 제빵사가 나누는 빵은 빵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영진님께 오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진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